안녕하세요. 3단원 4장 경제체제의 변동과 사회문화의 변화 2절 경제자주권 수호운동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9쪽부터 151쪽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대 경제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미리 필기를 해놨습니다. 오늘 수업은 필기가 다 돼 있으니까 함께 같이 필기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강의 경제 침탈 파트를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러한 그 경제적 침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려는 운동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방공령 실시입니다. 자, 방공령은 곡식을 일본 상인에게 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조일무역규칙 기억하고 계시죠?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었는데 여기서 쌀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죠. 자, 이로 인해서 국내 쌀은 항상 일본 상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가는 바람에 쌀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서 곡물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방공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방공령은 지방관이 조일통상장정의 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일본과 체결했던 경제조약인데 조일통상장정의 규정에서 한국의 식량사정이 약화될 때 일시적으로 지방관이 명령해서 곡물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권리를 보장을 해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함경도나 황해도, 충청도 등지에서 이 방공령이 실제로 여러 차례 실시가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1899년과 1890년에 이게 방공령 사건이 터지게 돼요. 이 방공령은 조일통상장정 규정에 따라서 시행이 된 건데 왜 이게 사건으로 연결이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방공령에 대한 규정에 여기 교과서 자료를 좀 볼게요. 조선국에서 국내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해서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 방공령을 내리려고 할 때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를 해서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이것을 제대로 안 지켰다라는 트집을 잡아서 결국은 이 방공령을 철회하도록 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일본에게 이런 규정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방공령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지금 상권수호 운동과 이권수호 운동 이렇게 두 개가 함께 나와 있는데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상권수호 운동은 여기 위에 메모를 해놨죠. 지난 시간에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내륙 진출하게 되면서 상권 경쟁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이러한 청과 일본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내자 해서 근대적인 상회사를 설립한다든가, 이때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대동상회. 요 상회라고 하는 단어는 상회사의 준말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인데 통상 상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상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통상회 이런 회사들이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의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요거는 메모 좀 할게요. 한국중앙총상회에다 줄거주시고요.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 서울의 종로에 있었던 상인들, 우리 시전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전상인들이 상권 수호 운동을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한국중앙총상회입니다. 여기서 황은 황제를 가리키는 거니까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되었던 단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단체들이 청과 일본 상인들에게 저항해서 철시투쟁 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민간은행이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가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본을 대출해 준다든가 이런 금융 업무를 맡아주는 은행이 필요한데 민족은행들이 설립이 돼요. 그래서 1896년 조선은행, 그리고 1897년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1899년 이러한 많은 은행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가타가 시행했던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제일은행에서 발행했던 일본 화폐로 화폐를 교환하는 그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권수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권수호 운동은 다시 두 개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자, 위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아구한 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이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취지로 만민공동회를 열었던 단체 기억하시죠? 독립협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그 당시 대한제국에게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저령도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이것을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저지를 하게 됩니다. 저지. 자, 그리고 한러은행, 우리나라 자본을 이제 자본의 침략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한러은행을 폐쇄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제가 러일 전쟁 중에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 애국개몽 운동에서 봤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바로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이 보안회가 일제가 그 당시 요구했던 황무지 개강권 양도, 이것을 반대 운동으로 철회시켰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활동은 성공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자료에 대한천일은행에 관련된 사진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대한천일은행은 외국 자본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졌고요. 일본 제1은행을 의식해서 하늘 아래 첫째 은행이다. 이게 이름이 하늘 아래 첫 번째 은행이다. 일본은 제1은행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1907년에 진행되었던 바로 국채보상운동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옆에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일제가 차관을 많이 강요했다 그랬습니다. 국가가 국가에게 빌려주는 돈을 차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한제국의 경제권을 빼앗기 위해서 일본이 강요를 한 거예요. 강제로 빌리게 한 거고요. 이것을 못 갚게 될 경우 결국 국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가 못 갚은 이 차관을, 국채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갚아보자는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배경이 됐던 사건은요, 일제가 차관 도입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화가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배경이 됐고, 내용은요, 어떤 식으로 이제 국제보상운동을 했는가, 뭐, 금연운동을 했다든가, 금주, 술을 끊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폐물을 모아가지고 집에 있는 뭐, 금가락지라든가, 뭐, 장신구 같은 귀금속, 이런 것들을 모으는 방법으로 성금을 모아가지고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그리고 국권을 회복하자. 경제적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구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김광재, 서상동과 같은 인물들이 국채보상운동의 중심 인물이 되겠고요. 대구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구에 가보시면 국채보상 기념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 자료로 교과서에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국개몽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여러 신문사들 가운데 대한매일신보사가 있습니다. 이 대한매일신보사가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호응하고 홍보해 줍니다. 자, 그리고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이 됐고요. 대구에서 시작됐지만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운동은 대한매일신보사의 사장이었던 양기탁이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구실을 잡아서 결국 구속을 하면서 일제의 방해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과서 자료 잠깐 보실게요. 국제보상운동 취지서입니다. 국채가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이게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이것이 존망입니다.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인민들이, 그 당시 2천만의 인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리고 그 대금이 한 사람이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이 돈을 다 모두 모아서 갚을 수 있다. 이러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방공령이 실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죠? 일본이 대량으로 쌀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막기 위한 조치로 방공령이 실시가 되는데 이 와중에 방공령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자, 그리고 청과 일본 상인 간의 이런 경쟁을 우리가 막아보고자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민간은행이 설립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화폐 정리 사업으로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자, 그리고 이권 수호 운동의 과정에서 독립협회라든가 보안회와 같은 단체들이 활동을 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국채보상운동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